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수요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6시 땡땡땡 하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날씨는 흐릿합니다. 흐릿흐릿해요. 흐릿흐릿하고 비가 올 듯 말 듯. 그렇습니다. 한때는 뭐 천둥 번개까지 치더라고. 그래도 천회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요. 고고요, 고고. 우리는 고고. 달려갑니다.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어제 보니까 오래된 그 친구분이 그러더라고. 천회장은 거의 천시경이다. 천시경. 성시경이라 천시경이다. 천시경. 그런 별명도 애칭을 또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꿀보이스, 꿀목소리도 아닌데 또 그렇게 과찬의 그런 칭찬, 과찬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쉬면 좀 이상할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다 성공할 겁니다. 왜냐,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말하는 사람 일일이 다 호명을 하지 않습니까? 1교시 방송 출석 댓글 좋은 기운들이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텔레파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들이 각각 내가 사랑하는 팬들한테 그 가슴 속으로 탁탁탁 꽂힐 거야.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 곁에 있으면 내 인생도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곁에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곁에 있는 것도 그 중요함을 모르더라고. 소중함을 몰라요. 떨어져 있어 봐야 이제 아는 것 같더라고. 상당히 중요한데, 그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써요.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쓰더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상하게 무조건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은 그 겸손의 지혜를 이제 닮아갈 수 있다고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에 진심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든 운동이든 공부든 어떤 한 분야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곁에 두면은 그 열정과 의욕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 분야나 그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을 균형 있게 그 보는 시각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을 배울 수 있더라. 실패했을 때 잠시 좌절할지언정 이를 결국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여유와 끈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패도 길게 낙담하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의 특징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을 현명하게 이끌어줄 단 한 명의 사람이죠. 단 한 명의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현명하게 이끌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꼭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투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아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끌어준다기보다는 옆에 친구로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또 한번 떠들어 줄 테니까 목이 아프더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뭐 비만만 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살찌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게 유전자가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요즘 아주 흥미로운 또 소식들이 있어요. 요즘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뭐 삼성전자 등이 함께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첨단 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그 기반 조성 관련 사업 기간을 한 2년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니까 경인 용인이죠.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이런 지자체하고 관계부처가 이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 전략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 지난 3월인가 그럴 거예요. 용인시 남사읍에 약 215만 평 그 부지에다 300조 원 투자한다는 거죠. 300조. 그리고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공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기업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하기 전이죠.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에만 약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7년. 7년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아주 조속하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인허가하고 지역 현안 해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한 7년 정도 산단 조성 사업 기간이 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 보니까 28년에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죠. 이거를 위해서 기반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가 그래요. 기업들의 공장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이면은 일부 공장이 가동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을 해가지고 경쟁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그린벨트하고 농지 그리고 입지 규제 사전 협의하고 예비 타당성 그런 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또 산업부하고 환경부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죠. 이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시군구 협력을 이끌어낸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으로 있잖아요. 산단 조기 완공을 이제 지원할 방침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따르면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가동을 위해서 2030년 말까지죠. 0.4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삼성전자가 5개의 그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2042년에는 7기가와트 이상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산업 용수도 마찬가지인데 2030년 말에 가동을 위해서는 한 하루에 30만 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42년까지 약 65만 톤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평균 한 4만 명 그런 이상의 인력이 출퇴근할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인접 그 도로망 확보 등 이런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삼성전자도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서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죠. 일단은 회의 이후에 이제 국토부랑 경기도랑 용인시 그리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서 기본 그리고 입주 협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체결해가지고 신속한 예타 추진 그리고 수요 맞춤형 산단 조성을 위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산단의 첨단 반도체 그 제조 공장 그 5개를 건설할 예정인데 하여튼 삼성은 협력 단지 내 150여 개 국내외 그 우수 소부장 그 업체 그리고 팹립스 연구소 등 함께해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이제 조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흥과 화성과 평택 반도체 단지와 통합된 최첨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고요. 삼성전자는 그 수처리 기술을 고도화해가지고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등 수자원 절감과 수질 관리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요. 삼성의 그 신형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Z5 시리즈 공개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모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신제품 발표가 예년보다 한 2주가량 당겨지다 보니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서둘러서 이제 갤럭시 Z4 그 시리즈에 대한 공시금을 이제 높이고 있죠. 높이거나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재고 정리에 현재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KT가 지난 23일이죠. 갤럭시 Z 플립 4랑 폴드 4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65만 원에서
한 8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월 13만 원 요금제 사용 시에 출고가가 147만 4천 원 상당인데 이거의 갤럭시 Z 플립 4가 55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55만 원대. 이 같은 조건으로 출고가 211만 9,700원에 갤럭시 Z 폴드 4를 사면은 반값 수준인 119만 9,7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을 적용을 하니까 역시 총 92만 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SK텔레콤 또한 지난달 초에 갤럭시 Z 폴드 4 공시지원금을 52만 원에서 한 62만 원으로 올렸어요.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구입 시에 선택 약정 또는 그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 공시지원금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출시 1년도 채 안 된 갤럭시 Z 시리즈 공시지원금이 이제 80만 원까지 오른 것은 이례적인데 앞서서 2021년에 8월 출시된 그런 전작 갤럭시 Z 폴드 3랑 Z 플립 3의 경우에 판매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공시지원금을 8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통신업계가 발빠르게 이제 공시지원금을 올린 것은 다음 달 말이죠. 삼성전자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5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구형 모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도 최근에 싸졌고 이달 20일 국내 이통리저 3사는 256기가, 512기가 그 용량의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출고가를 15만 4천 원씩 일제 인하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각각 145만 2천 원, 155만 1천 원 정도이던 출고가가 129만 8천 원, 139만 7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전작보다 출고가를 한 1개월 가량 조기 인하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죠. 실구매가 55만 원에서 64만 원대의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이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통신업계가 예년보다 빠르게 재고 소진에 나선 것은 올해 그 갤럭시 Z5 시리즈가 조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삼성은 다음 달 말에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이제 공개 행사를 해요. 갤럭시 언팩 개최합니다. 그간의 언팩 행사는 매년 8월에 중순에 이제 열렸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시기를 한 2주 정도 앞당겼네요. 실적 방어하고 폴더블폰 1위 점유율 사수를 위해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에 폴더블폰 신제품은 8월 중순에 공개돼가지고 같은 달 말이죠. 판매를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에 약 1개월 정도 반영이 됐지만은 출시 시점을 이제 2주 앞당기면서 이제 2개월 가까이 이제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효과가 이제 실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쟁사 중국의 오포랑 뭐 비보, 샤오미, 화웨이 뭐 이렇게 이어서 구글까지 이제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는 상황인데 하반기 폴더블폰 그 시장 선점 의도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뭐냐? 선점하겠다는 거야. 시장 선점하겠다. 사상 최초로 이제 본진격인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는 점도 신제품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폴더블폰은 전년 대비 출하량이 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삼성은 올해 갤럭시 Z5 시리즈 판매에 총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Z5 시리즈에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플립 제품의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가 1.9인치에서 3.4인치로 전작보다 커져요. 한층 평평해진 힌지 그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커버 디스플레이에 앱을 자유롭게 작동시키는 등 휴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무게 역시 전작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래요. 하반기에 국내 언팩을 통해 가지고 폴더블 원조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다. 그러죠. 압도적인 제품 완성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폴더블폰은 삼성이라는 공식을 대세화한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애플이 올해 3, 4분기에 그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죠. 시리즈 판매 호조에 대비해서 패널 주문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 현재 청신호가 켜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그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 공급 비중이 90% 이상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달부터 애플향이에요. 애플향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생산이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합니다. 시장 조사 기간에 보니까 올해 6월에서 7월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아이폰 14 시리즈 대비했을 때 한 100% 정도 증가할 거로 봅니다. 100%. 이렇게 애플이 아이폰 15 판매 호조에 대비를 해가지고 패널 물량을 충분히 이제 비축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되는 패널은 삼성,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이 9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전체 아이폰 15 패널 물량의 59%, 33%를 공급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아이폰 시리즈가 통상 연 2억 대 가량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만 대 이상, LG가 6천만 대 이상을 공급하는 셈이죠.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 총 4종으로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 전 모델에 올레드 패널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는 7월부터 아이폰 15형 올레드 패널을 본격 공급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프로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 두 종의 그 상위 모델에만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공급되는 올레드 패널은 그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에요. 그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기존의 저온 폴리실리콘이죠. 이런 방식의 올레드 대비 소비 전력을 약 20% 정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가도 40%가량 높아가지고 이제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애플이 지난해 그 아이폰 14 프로 모델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프로형 패널 주문량을 늘린 것도 LG 디스플레이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6월, 7월 아이폰 15 그 프로의 그 패널 출하량이 전체 5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의 패널 비중보다도 한 15% 상승을 했죠. 이렇게 국내 패널 업계는 아이폰 15 출시 효과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 전환을 기대를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2,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한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2, 4분기도 적자가 유력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올해 1, 4분기 7,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28% 감소하는 등 전방산업 수요 부진 여파에 시달리고 있죠.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중국의 BOE죠. BOE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이폰 15 올레드 패널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애플이 국내 패널 업계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힘들다. 누구랑 같이 해야 돼?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은 천 회장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투자를 목적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주식도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